지금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뻔뻔스럽게도 난 그런 적 없다. 그 학교 측에서 제안을 먼저 했다. 그 이야기죠. 나경원의 지금 실드는. 근데 지금 특정인이 나타났어요. 내가 위스콘신대 관련한 그 담당자다. 나 귀국할 건데 나랑 1대1 토론하자 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야, 그거 딱 보면 철렁할 것 같아, 내가 나경원 입장에서. 네, 그분이 쓴 페북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따님의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연수 시도에 관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하셨네요. 제가 따님 해외 연수 부탁하는 이메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한국 출장 길에 곧 오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인천공항 도착하지요. 아이 쩔려. 저와 공개 토론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근처에 갈 일 있는데 의원님 사무실로 찾아갈까요? 나경원 공천 취소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사실 검찰 개혁하면 막연하죠. 그리고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니들이 쩔리니까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이슈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부조리 대명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선 때 이슈가 되는 거 자유한국당이 좋아할까요? 난 그렇게 봐.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물론 이런 담당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언론이 크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이분이 어디 나오셨었냐면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황금 스펙 3탄을 다루면서 위스콘신 대학교의 그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이메일을 쓰는 것을 재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화상 통화로 해서 그 이 교수님이 바로 나와요. 굉장히 엘레강스한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지금 이 페북은 사랑으로라는 그 닉네임으로 해가지고 본인 페북 계정에다가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장난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은 없죠. 왜냐면 제가 그 밑에 페북 기록까지 다 봤는데 이분이 원래는 한국 태생인데 미국으로 그 이민을 가시면서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하셨고 현재 위스콘신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진들에 노란 리본을 다 달고 계시고 그 완전 개념이 확실합니다. 제가 재밌는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러니까 페북에 그 올리신 글들의 어투가 다 이런 식입니다. 황대, 언능 중건이 공천장 하나 주세요. 지랄지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아이가. 게다가 한 자리 달라고 저리 열렬지랄인데 함 줘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글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쓰시는데 경상도에서 나셨나 보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실은 뭐 실명이나 이런 거는 밝히시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실명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TV에도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위스콘신의 그 이메일을 보면은 보낸 이메일을 보면은 확실히 이거는 지금 뭐 나경원 측에서도 특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처음에 저는 놀랬던 게 그 성신여대에서 이메일을 쓸 때도 영어로 썼던 거를 그 MBC에서 보일 때는 한국말로 써주는 줄 알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한국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 교수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부탁을 하는 거였죠. 하다못해 뭐 기숙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베이비시터처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영어, 그러니까 위스콘신에서 진행하는 영어 코스를 수강을 하고 싶지만 토플 점수는 없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그 모든 게 다 뭔가 위법 사항에 걸리는 그 규칙을 위반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당당하게 나경원 의원 딸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그거는 가로쳐가지고 나만 알아. 그런데 그 이 담당자가 이 교수님의 성향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 아닌가 제대로 걸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정봉주 공천, 김남국 공천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야.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리스크를 몰라서 가장 먼저 공천 합격했겠어요? 오세훈, 나경원, 황교안 뭐 저거 한강별도 저쪽 이야기하잖아. 가장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이에요. 근데 왜 공천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나경원 리스크보다 나경원이 갖는 지들이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또 나쁘게 보면 지들 간의 의리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뭐랄까 좀 어둠의 카르텔일 수도 있고 그 리스크를 모르고 공천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기여한 바도 있잖아. 막 달창 그러면서. 근데 그런 상황을 뭐랄까 일종의 저는 보상이라고 또 생각해요. 그 세력 간에 자기들끼리 어떤
가르치기도 하고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경원도 공천을 해주는데 아, 저좀 미통당하고 비교하니까 기분이 좀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아서. 나경원 예. 따위도 공천이 되는데 예. 이 세력에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절차 없이 쳐내는 건 난 싫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 더 열받는 건 나경원이 저렇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 배경에 뒷배에 힘이 되는 곳이 검찰이잖아요. 안진걸 소장이 고발을 1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해외 연수의 부정 청탁에 대해서도 밝혀진 것도 이게 다 드러나면 보통의 검찰 같으면 인지 수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정 청탁이나 이제 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수사를 안 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더 크게 떠들어야 된다고 봐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한번 보도한 걸로 와 나경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듣던 대로 나쁜 년이네 하고 끝낼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떠들어줘야죠. 도대체 어떻게 됐냐 정확하게 밝혀라.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사랑으로님 들어오신다면서요. 주목해야죠. 공항 제가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은 나경원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 본인이 낳은 아이가 그런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가 학교가 될 시기에 사립학교를 찾았다가 거기 학교의 교장이 엄마 꿈 깨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입학을 거부당했는데 이때가 나경원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교장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판사입니다. 근데 라고 말을 하자 교장이 행동을 취소했다. 이게 바로 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의 그 상태를 보면은 다운 증후군의 지적장애 3급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오해를 좀 했었어요. 지적장애 3급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왜 오해를 했냐면 그 성신여대 면접을 볼 때 우리 엄마가 나경원입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아이가 그거를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조차 인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적장애 3급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장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IQ로 따지면 50에서 70 사이인데 사회적인 활동이나 교육을 하면은 나아질 수 있는 상태. 대학교도 가는데요, 뭐. 네. 그래서 그러면은 면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뭐 읽거나 쓰는 것도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인제 물론 그 말을 듣기는 힘들었었겠지만 근데 이런 그러니까 보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학교와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부모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판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을 했다는 게 지금 성신여대에서 하는 거나 입학을 시킬 때를 보나 아니면 성적을 고칠 때를 보나. 왜냐하면 성적을 고칠 때도 보면요. 나경원 인터뷰에 이런 것도 나와요. 많은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성적은 고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 성신여대 전형은 어차피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한 그 해에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일반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다른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못하고 조국하고 비교해 보면 계속 그런 거예요. 조국 교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표창장이나 이런 거 그거는 하지도 않은 짓이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틀 안에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나경원은 어쨌든 이 틀을 뜯어내고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내 아이만 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훨씬 위중한 그러니까 범죄인데도 지금 불구하고. 위스콘신 이것도요. 그때 한 번 딱 잊고 말았어요. 맞아요. 이게 이 전형적인 그 나경원을 위한 전형들이 항상 생겨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MBC 스트레이트 정도만 막 고군분투하는 느낌. KBS가 한참 나경원을 팔다가 지금 조용하죠. 네. 왜 그러냐? 고소고발 등을 무시로 하는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움찔움찔 하는 거야. 언론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불공정해지는 측면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 국면을 거치면서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 말이 맞았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불리한 재판의 어떤 상황들이 나오면 조용히 쉬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나오면 대소특필하는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불공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나경원 씨가 이번 정확한 성함은 모르죠 아직. 사랑으로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니요, 위스콘신의 정영수 국장님. 아, 정영수 국장님, 뭐 그러시구나. 정영수 국장님 들어오셔가지고요. 나경원 씨랑 뭐 나경원 씨가 토론하겠습니까만, 너 얼마나 능구렁이처럼 상황을 빠져나가겠습니까만, 여러분 꼭 알려주세요. 담당자가 있어. 그거를 요청을 받은 담당자가 있어. 왔어. 정영수님, 꼭 이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언론도 좀 써줘라 제발 부탁하는데.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도 계속하겠습니다.